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주입니다. 지금부터 24년 7월 4일 목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카르타 톱 뉴스 중에서 사진 이슈는요. 대카카페, 그러니까 선거 조직 명예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직 명예위원회 결정에 의거해서 하심 아샤리 카페우, 그러니까 선관위 위원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지방선거가 연기될 거로 자꾸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이제 걸림돌이 없어졌다 하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하심 아샤리가 중앙선관위 건물에서요, 각 지방선관위 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뉴스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톱 뉴스가 될 수 있겠죠. 인도네시아의 선관위 위원장을 해임을 하는 거니까요. 대단한 일입니다. 하여간 하심 선관위 위원장은 그 선거 조직 명예위원회로부터요,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빙자해서 그것을 근거로 영구 해고 처분, 그리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요, 하심의 영구 직무정지 체제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놨지만은 또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은 즉시 선관위 신임위원장을 선임해야 하고요, 지방선거를 치를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오늘 톱 뉴스에는요, 조코이 대통령이 서부자박 까라왕에 위치하고 있는 베테 현대 LG 인도네시아 그린파워 주식회사 준공식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진과 함께 친환경 배터리 및 전기차 시대를 인도네시아가 열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행사 심벌 데스크에 보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다.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비전을 현실로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씌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비전에 현대 LG가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현대 LG 인도네시아가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을 석권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전산망 해킹 그 비밀번호를 오늘 공개한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데이터 전산망을 해킹한 브레인 사이퍼 그 범죄 조직은 약속대로 비밀번호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은 그런 키를 공개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패스워드를 주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입니다. 그냥 패스워드만 주고 다 됐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일단 컨트롤, 제어를 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해 버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 데이터를 복구를 하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그 데이터를 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그 데이터를 누군가 제3자가 그걸 복구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데이터를 세상에 공개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신문은요, 또 하나 특이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피지라는 나라인데요. 피지가 인도네시아 관련 최신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길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지라는 국가는 공화국입니다. 그 주변에는 그 통가라든지, 그 다음에 사모아, 또 나우루, 그 다음에 투발루 등의 여러 작은 나라들이 많죠. 막 그 나라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지를 거쳐서,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혹은 하와이에서 들어가는 비행기가 거기를 거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오사카에서 피지로 들어와서 거기서 트란짓을 해서 뉴질랜드로 내려가는 비행기가 있고 교통이 상당히 그런 대로 편리한 곳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섬나라들을 가려면은 피지를 거쳐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읽어보니까 인도네시아에 대한 자료를 피지의 그 대학교, 그 피지 국립대학이 상당히 크고 좋습니다. 그 대학에 보면은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혹은 미국의 하와이에서 정년 퇴직한 노인 교수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지 국립대학은 그런 대로 상당히 좋은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 대학이 1970년대 인도네시아 정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야, 이거 인도네시아 최근 정보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 자기네들 학생들한테도 상당히 업데이트된 인도네시아 자료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피지로 가는 방법은 일단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서요. 거기서 다시 나디라고 하는 피지의 그 제2도시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합니다. 피지는 국제공항을 글자로 쓰기는 영어로는 난디, NANDI라고 써놓고요. 읽기는 나디라고 읽습니다. N 발음이 묵음이 되는 거죠. 그거 좀 특이한데요. 하여간 나디 공항은 바다와 어울리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육지에는 사탕수수가 바람에 흔들리는데요. 아주 조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국제공항에 내리면은 거긴 나디라고 해서 공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품 공장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가 그때 갔을 때만 해도 그 호주로 내려가는 펄프, 그러니까 소나무가 이 피지에 많기 때문에 그 소나무를 베어서 소나무 펄프를 생산하는 공장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수바로 가는 그런 교통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수바로 가는 길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호텔과 또 리조트가 아주 아름답게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해변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중간쯤 가다 보면은요, 해밍웨이가 글을 쓰고 휴식을 했다는 것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유럽 사람들이 와서 글 쓰고 쉬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피지는 특이하게도 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지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곳이 그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산의 호수를 거기서 물을 취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 생수는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물보다 그거보다도 더 비싸고 아주 고급 물. 그러니까 전혀 환경 공해를 받지 않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계에서 부자들은 많이 마시고 있는 물이기도 합니다. 피지에는 한국 교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휴양시설이라든지 호텔, 리조트를 경영하거나 그런 데서 숙박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교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피지는 교회도 많은데요.
그 대부분의 섬나라가 그렇듯이 섬나라들의 교회들은 그 제7일 안식일 교회 계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가 피지에도 상당히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피지는 인구 중에서요,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고위 관료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대부분 또 인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영국 식민지 시대에요. 영국 사람들이 거기 사탕수수 밭을 개발하면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를 인도에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독립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정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또 정권도 그 사람들이 차지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피지가요 마치 인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은요 인도 사람들보다 못 살고 있습니다. 자, 콤파스 뉴스는 이쯤 하고요. 다른 정보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임기 이전에 수도를 갈리만탄으로 이전해 놓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그 대중국 무역은 적자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그 적자가 그러니까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통계청이 자료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대중국 무역 피해를 벌써부터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 거는요. 미중 무역의 무역 전쟁의 여파가 결국은 인도네시아로 밀려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자국산 저가 물건을 미국으로 밀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중국은 그걸 어디로 보낼 때가 있나요? 동남아 국가로 밀어내야 하는데 제일 만만한 나라가 인구가 세계에서 4위인 인도네시아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서는 어떻게든지 중국산 저가 물품의 수입을 막아내야 합니다. 결국 조코위 대통령은 산자부 장관과 무역부 장관에게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묘안이 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물품을 수입 금지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은 관세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의 수입량을 줄이려면은 관세를 뭐 미국처럼 200%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중국과 어쩌면 무역 전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는 섬유 산업이 망할 거고요. 뭐 다 없어질 거고 또 철강 산업 등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철강 산업은 우리 포스코 그리고 그릇가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뭐 이렇게 한다고 다 간단히 그렇게 물러날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중국 무역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인도네시아가 어떤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